네, 지금부터 제24회 대한민국 독서대회 단체전 초등 결승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찬반은 결정한 거죠? 아니, 아직 결정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팀의 대표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나오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인생은 랜덤이에요. 자, 등 만져주시고요. 등 만져주시고요. 가까이 가, 가까이. 예, 좋습니다. 이제 능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이쪽으로 다가올까요? 카메라를 이렇게서. 머리 위로 손 드시고요. 머리 위로 손 들어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는 청운초등학교가 있겠습니다. 자, 선발제, 후발제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선발제 하시겠어요? 자리 이동이 없어서 좋네요. 자, 여기 자리 순서대로 1발제, 2발제, 3발제로 앉아주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초등부 대상도서 좀 확인해 볼까요? 이번 토론 주제는 제1주제 정책 명제인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먼저 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발제 팀부터 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초 제1발제자 김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초 제2발제자 안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초 제3발제자 김다노입니다. 저희의 팀 이름은 더 서클이에요. 원은 화합을 상징하는 완벽하고 완전한 교양입니다. 함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팀명을 더 서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발제 팀의 소개 잘 들어보았습니다. 후발제 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론을 좋아하는 귀여운 층암 도로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발제자 김지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발제자 박선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발제자 노서연이라고 합니다. 후발제 팀까지 팀 소개 잘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고등학교 준결승전을 심사하고 왔는데 온도가 너무 달라서 적응을 하기 힘드네요. 역시 초등 좋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팀 소개 재밌게 밝게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토론도 앞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론의 정신을 잘 살려가지고 토론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생님께서 발언 종료 30초 전에는 30초 전 카드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면은 사회자가 발언을 종료시키겠습니다. 이제 첫째 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발제자, 1발제자 준비되셨을까요? 네. 발제 시간은 총 3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더 서클팀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제1발제자 김도영입니다. 용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모두의 행복은 함께 공존하며 서로 존중하는 삶을 누리는 상태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장 1. 학교 교육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독서와 토론의 시간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주장 2로는 독서, 토론 교육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면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 도서와 교육 꿀꺽 누구에게는 인권이 있을까? 70쪽에서 장어 홍련전의 자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여 사또에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억울한 누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약자들도 다시는 억울함을 밝히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육연합신문 2023년 6월 6일 보도자료에서 독서, 토론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정교육 실현을 구체화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주장 2. 전쟁을 예방하고 중지할 수 있는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와 같은 국제회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주장의 이유로는 전쟁은 탄소 배출과 난민 발생으로 모두의 행복을 위협합니다. 국제회의를 통해 전쟁을 막고 세계 평화를 이루게 된다면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상 도서 지구가 뜨거워서 보스가 무료라고 131쪽에 의하면 걸프전 당시 중동 무슬람전 하나에 방글라데시 전체의 소비량보다 많은 석유를 수량했고 이는 막대한 탄소 배출과 기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6학년 1학기 사회과서에서 6.25 전쟁으로 인해 많은 난민이 발생하였고 이들은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는 생활해야 했기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쟁은 인간의 행복을 위협하므로 국제회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세계 평화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제회의는 다양한 국가들이 토의와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라는 세대에게 이러한 과정을 교육한다면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제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후발제팀의 교차 질의 및 반론과 재반론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총 5분입니다. 예, 어느 분부터 시작하실까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장으로 전쟁을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 같은 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국제회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전쟁에 대한 이제 법들은 많이 시행되고 있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쟁이 많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실천 방안은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 거 아닙니까? 네, 적절한 의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국제회의의 책임과 권한이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사자 국간의 대화를 중재하고 도울 수 있는 국제회의의 권한이 강화한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두 국가 간의 분쟁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유엔이라는 것 자체가 국제 모든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까지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표현자님께서는 국제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것입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다양한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통해 나라에게 어떠한 것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같이 의논을 하면서 범위를 넓히면 충분히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논을 하는 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방안이고 그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정치를 강화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의와 토론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허점을 찾아내서 다음에 보완할 수 있고 충분히 좀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학교 교육에서 독서와 토론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수적인 과학, 국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 등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나요?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저는 토론 시간 확대가 단순히 다른 교과 시간을 줄여서 이루어지는 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을 진행할 때 독서, 토론 교육 방법으로 해당 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 과정에서 모든 교과의 수업을 진행할 때 최대한 독서, 토론의 방법으로 교육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수학이나 사회과학 등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많은 정책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정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혹은 정책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학은 수학 논지를 통해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아까 반론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토론자님께서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제도를 더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파리기 협약 등 조약들을 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들도 모범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만으로 어떻게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미국은 선진국이 맞습니다만 이는 미국 한 나라에만 해놓는 곳이고 유엔이라는 것은 다양한 국가들의 것을 함께 토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충분히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토론하는 것만으로는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라든가 법을 만드는 게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체적으로 정책과 법을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허점을 더 잘 찾아내기 위해서는 저는 이러한 토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적절한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지금 이스라엘,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이는 무력 충돌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에 이제 정확하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 지역에 대한 법을 강화하거나 혹은 이제 서로의 국가 내 영토에 대한 그런 법을 강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전쟁은 멈춰야 하지만 전쟁은 항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인권 문제나 기후위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발제팀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총 3분입니다. 준비됐을까요? 네.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초랑토론팀 1 발제자 김지아입니다. 먼저 주장에 앞서 논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이란 우리와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까지 평안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며 다양성 공존이란 인간과 인간의 공존, 자연과 인간의 공존 등 여러 상황에서의 공존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대상부서 주권을 바탕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중심으로 방안을 구축하였으며 그 중에서부터는 인간 사회에서의 공존 방안을 제시하고 이후 두 번째 발제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도서 1, 37쪽에 헌법 제10조, 같은 책 90조 여성 투표권 부여, 62조 노예제 폐지, 132에서 134쪽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 차별금지법 등은 차별금지법의 대표 사례입니다. 하지만 같은 책 120쪽에 우리나라는 남녀 간 임금 차이가 OECD 회원국들 과는 심하다라고 나와 있고 우리나라 여전히 성별, 장애,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공정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스스로 불편등을 극복하였고 6학년 사회 85쪽에서 약자에 대한 구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듯이 약자 포함 정책은 상호 배려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도서 2, 109, 110쪽에서 환경 정의는 생물학자 약자 배려를 중요시합니다. 라고 하듯이 동등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도서 1, 116쪽에 배려의 인증들 그리고 같은 책 114쪽에 세종대학이 만든 명통시 등도 장애인 약자를 위한 정책이 있다. 또한 저소득층, 노화청 학생 등을 정원 외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인 정책이나 장애인 전용 주체구역 또한 대표적인 소수자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대를 위한 공정한 착각 182쪽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은 조건의 평등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조건이 평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무탈인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공정한 정책을 시행하여 차별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선발제팀의 교차 및 반론과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총 5분입니다. 네, 어느 분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시작해주세요. 첫 번째 주제에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다고 주장하신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이미 있는데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더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고 제가 지금 주장드리는 거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도록 제정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국가의 의무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존엄하고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장 2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정책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현재 농어촌 조항이 시행되고 있고 대표적인 소수자구 정책으로는 정당 여성 수도제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구 공천 시 여성 인구 30% 이상의 의무를 추천하는 정당법 제47조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라에 참여하고 사회에서의 올바른 대우를 받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려고 하는 정책이 많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가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여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공정한 정책을 더더욱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적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공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실정을 높이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비슷한 법들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공정한 정책을 펼치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공정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정당성은 훼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서 차별 금지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차별 금지에 대한 제도를 만들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와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별 금지 제도에서 우리도 모르게 차별 발언을 할 때도 많고 우리도 모를 때 차별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은 모든 법과 제도는 모든 것이 토대와 기반이 되므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인식 개선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수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하는 수수를 줄이기 위해서 차별 금지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불평등, 즉 역차별을 느끼면 어떻게 하죠? 저희는 그런 결과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을 주장하는 차별을 금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주장에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을 지정해서 불평등을 줄이려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선해 나갈 계획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차별을 그냥 부정할 수 없으므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론과 그런 시간을 확대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가치관을 존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토론을 하다 보면 감정적인 토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토론의 방법의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는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신다고 하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제기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 개선 변화점과 개선해야 되는 점을 정책을 펼치면서 해결해 나갈 텐데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주장에서 차별금지 제도를 법으로 제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별금지 제도가 정확히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아까 저희는 사회적 약자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고령층, 비정규직 여성 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강자들은 침해되는 거 아닐까요? 역차별처럼.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쨌든 사회적 약자는 지금까지 많은 사회를 당해왔고 이제는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어보았습니다. 예, 2분간 전략 협의 시간 갖고 둘째 맞짱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전략 협의 시간이 마쳤습니다. 네, 둘째 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발제자 측, 이 발제자 준비되셨을까요? 예,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다양성의 공존하는 빠르게 방한 제2발제자 안서현입니다. 주장 첫 번째, 약자가 직접 참여하는 회의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련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지원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공동체가 되며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회의가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부서 교육불법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을 것 94쪽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며 5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의 헌법 제11조 역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 원샷 한 소리 영상은 국토교통위원회가 교통약자의 또 다른 불편함을 이해하고자 시각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를 연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방안을 위해서는 약자가 직접 참여하는 회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서기와 의원의 경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일부 법률안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괴롭힘 등이라는 네 글자를 포함하며 집단 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긍정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침해 등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 행위를 뜻하는 말을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자가 직접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약자가 겪은 실질적인 고충을 이야기하며 정책을 만드는 회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장 2.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나 기업에 보다 엄격한 책임 제도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겪고 있으며 전 세계가 공동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대사동서 지구가 뜨거워서 버스가 부르라고 174조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를 보면 미국은 이란보다 무려 407억 리터톤이나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어 국가 간의 격차가 큽니다. 이처럼 일부 국가가 과도하게 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경향신문 2025년 4월 23일자에 따르면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땅이 잠기고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을 검토할 만큼 그 피해는 전 세계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다양성의 공존을 위해서는 약자가 직접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듣고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후말제팀의 교차 질문 및 반론과 재갈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총 5분입니다. 어느 부분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시작해 주세요. 네 번째 주장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나 기업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의 책임은 동등하게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등하게 져야 하는 것은 일부 동의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이나 나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나 기업에 엄격한 책임 제도를 물게 하는 것이 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책임을 안게 되는 기업과 국가의 분발이 일어날 텐데 이렇다면 토론자님이 주장하시는 모두의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의 행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생각한 책임 제도란 누진세는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점점 커지는 데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저는 이런 누진세처럼 탄소 배출량을 정해두고 더 많은 양을 사용할 시에 추가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면 충분히 모든 기업에 공평하게 돈을 내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불평등이 일어날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장으로 약자가 직접 참여하는 회의를 늘려야 세 번째 주장이 오늘 이제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첫 번째 주장으로 약자가 직접 참여하는 회의를 늘려야 한다 하셨습니다. 물론 약자가 직접 참여하는 회의는 필요하지만 약자가 참여하는 회의가 늘어나면 약자만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자만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직접 겪은 고충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거기에 대한 정책을 더 조율을 잘 한다면 충분히 약자를 위한 정책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정책도 함께 같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그렇게 된다면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문가가 어떻게 조율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자신이 불편한 버스의 계단이 너무 높아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전문가는 버스의 계단을 낮추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본 후 거기에 대해서 조율하고 정책을 만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약자만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버스 같은 곳에는 사회적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적응하는 데 힘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적응하는 데 힘들더라도 약자는 지금까지 차별받아 왔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은 거의 간식도 못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장님께서는 탄소 배출 제도보다 엄격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탄소 배출 제도에 대해 대상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했듯이 누진세는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커지는 데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저는 이런 누진세처럼 탄소 배출량을 정해두고 더 많은 양을 사용할 시에 추가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 탄소 배출 제도, 누진세 같은 탄소 배출 제도의 대상이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대상이 좀 전에 주장에도 말했듯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나 기업
또한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는 않더라도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누진세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배출 많이 배출했느냐 아니냐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더라도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한 후 기준을 정하게 된다면 충분히 모든 나라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토론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봅니다. 그러나 어떤 객관적 지표가 있어야지만 그러한 것들을 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을 몇 톤 이상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면 세금 내는 제도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세금이나 누진세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가 생각한 누진세와 같은 제도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토론자님께서는 약자 참여회의가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약자가 참여할 수 있는 약자를 위해 회의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좀 전에 말했듯이 시각장애인 원샷 탄소리 영상은 국토교통위원회가 교통약자의 불편을 이해하고자 시각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를 연 계기가 되었다고 한 것을 봐서 시각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를 연 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후 발제팀의 제2발제자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총 3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후한 토목팀 두 번째 발제자 박선미입니다. 저는 인간과 자연의 공조를 중심으로 다양성의 공존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 교학사 6학년 실교과서 107쪽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해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듯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정책으로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기후위기는 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도서 2, 유치 3쪽에서는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어류종이 변화하고 급격히 감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지책 202조, 에너지를 지나치게 낭비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고, 그 해결 방안으로는 가지책 213쪽에서 독일의 무제한 대시부터 미용권 제도, 9.15 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2022년 2월 7일, 그린피스 뉴스에 따르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기인 기후변화를 막고 이를 위해서 기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기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생산 등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것인 어리백 활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삶과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고 모두가 행복하고 다양성에 공존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피해가 가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도서 2, 165쪽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핵심 과제라고 했습니다. 둘째, 기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은 그동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경제 성장에 이루었지만 개발도상국은 도서 1, 104쪽의 기후난민 사례처럼 기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미래의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112쪽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기후위기로 인해 곡물 생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도서 2, 지구가 뜨거워서 166쪽, UN 인권 최고 대표로 활동한 메리 로빈슨의 기후정의의 실험식처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눠야 하고 선진국들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선진국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도서 2, 120쪽의 내용처럼 선진국이 앞장서서 자신의 책임을 걸어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이되 동시에 개발도상국도 이에 적합 부처하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국가 간의 협정과 조약 체결 등의 연대와 협력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후위기의 피해와 책임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환경정의, 시민 동시에 사람과 자연을 공존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선발제 측의 교차 질의 및 반론과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총 5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첫 번째 주장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친환경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구체적인 예로 말해주실 수 있나요? 친환경 정책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아까 얘기했듯이 도서 273쪽에 나와 있듯이 대중교통 공공성을 늘리는 방안들도 포함됩니다. 기후 위기 친환경 정책을 만듦으로써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지금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 위기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환경 정책을 뭔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지만 친환경 정책을 사용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발전이 느리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왜 그런지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다른 선진국들은 보통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친환경 에너지를 바꾼다면 국가 간의 손실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진국들은 지금까지 화석연료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점점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서 기후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점점 기후위기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장에서 기후위기를 위해서 친환경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신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나라들이 참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나라들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 거고 점점 더 강화한다면 나라들은 점점 더 참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주장에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국제적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나요? 국제적 협력은 교토 의령서나 이런 협력 등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협력을 해서 기후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친환경 정책에서 나라들이 참여 안 하려면 어떻게 하냐라는 반론에서 강화하면 나라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재론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참여해야지 그 정책이 강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친환경 정책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서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신 것이 맞나요? 네, 연대할 협력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후난민 사례처럼 기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교토 의령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장에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국제적 협력을 하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국제적 협력을 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기후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등을 줄이다가 또 다른 형식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혹시 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이 조정이 안 돼가지고 감정적으로 휘말린다든지 그 감정적으로 전쟁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전쟁까지 하는 거는 너무 극단적인 예시인 것 같고 기후 불평등을 그렇기 때문에 기후 불평등에 오류가 나지 않기 위해서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에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협력을 하게 된다면 나라나 나라에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 협력을 하고 싶지 않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아까 이펠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정책을 강화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장에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신 것이 맞나요? 네. 하지만 파리 조약처럼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협력을 맺었는데도 많은 국가들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한 트럼프의 경우에는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한 한 사람의 일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 유럽의 선진국들 이런 나라들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도 파리 기후협정은 잘 돌아가고 있고 트럼프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나라의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2분간 전략협의 시간 갖고 최종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략협의 시간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발제팀 제3발제자 최종 발언 시작해 주세요.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최종 발언할 더 서클팀의 제3발제자 김현우입니다. 상대편에서는 독서 토론 교육 확대를 하다 보면 다른 교육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반론을 드렸습니다. 이는 좋은 지적입니다만 그 의견에 대해 저희 팀은 다양한 과목에 스며들면서 교육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전쟁에 반대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화일보 2025년 3월 25일 보도는 통일식 독서 교육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초등 5학년 사회교과서에도 전쟁이 환경과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상 부서 지구가 뜨거워서 버스가 밀려오는 기후위기의 피해가 약자에게 집중된다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책임 규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편에서는 차별금지제도, 사회적 약자 보역, 공정한 정책, 기후위기를 위한 친환경 정책, 국가 간의 연대 등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간의 연대는 선진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위한 친환경 정책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며 저희 팀의 엄격한 책임 제도가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며 사회와 환경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인간과 자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과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간디가 말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true measure of society is how they treat its weakest members. 한 사회의 진정한 수준은 가장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최종 발언이었습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후 발제팀의 제3발제자 최종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강토론팀 최종 발언을 맡은 노서연입니다. 최종 발언에 앞서 인사적인 주장으로 열띤 토론을 펼쳐준 상대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둘째,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효과적인 방안에서 상대팀은 첫째, 국제회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학교 교육 과정에 독서와 토론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약자가 직접 참여하는 회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 기업에 책임을 져야 한다. 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팀은 약자가 직접 참여하는 회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회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까 논의와 토론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가 없기에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서 버스가 물러오와 중학교 미래는 동덕 199쪽에 기술되어 있듯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사람과 자연이 모두 잘 사는 세상이어야 하며 인간과 자연은 교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에 기반하여 우리 팀은 첫째, 인간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사회를 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공정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둘째,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며 기후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마르크스가 행복의 조건에서 말했듯 공정한 행복은 인간 도체가 사라지고 모두가 편안하게 자신이 실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인간의 조력과 다양성이 존중받고 기후위기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공존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을까 135쪽에 나와있듯 다양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조화를 이룰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실현될 때 다양성이 공존하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고생한 모두를 위해 박수! 정말 토론 준비하시면서 도서도 많이 읽으시고 여러 가지 자료 찾으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소감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계속 선발제 팀부터 시작했으니까 소감은 후발제부터 해볼까요? 네. 한번 소감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경기 내에서 떨어진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나 결승전이어서 저희는 잘했던 둘이 서원주 팀이랑 만나니까 되게 영광스러웠는데 오늘 각각 팀의 가치관을 공정히 확보하고 서로에 대해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토론 시간을 했던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너무 재미있는 토론이었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다양한 주장을 들어보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이렇게 좋은 경험을 가지고 결과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 두 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저번에 준우승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되게 더욱더 긴장됐던 것 같은데 역시 너무 잘해서 너무 놀랐고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과 결승전에서 만나서 토론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팀과 이렇게 실력 좋은 팀들과 토론을 한 것이 되게 감사하고 좋은 추억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에 그 30초 남은 팻말을 못 봐서 딱 시간이 조금 초과되긴 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 잘하는 팀과 함께 토론을 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잘하는 팀과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았고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으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너무 팽팽한 결과여서 양손을 꼭 잡고 있는데요. 자, 발표하겠습니다. 동해 청운초등학교 대 서울충암초등학교, 서울충암초등학교 대 동해 청운초등학교 결승전의 승자는 서울충암초등학교가 9대 6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